역사교사 유성욱입니다. 오늘은 인구 이동과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인구가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화한다든지, 우리 역사에는 이 간빙기와 빙하기를 거치면서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하기도 했죠. 또는 자연재해 같은 경우, 2011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한다든지,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여기 너무 답답하고 살기 힘들다.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300만, 경기도까지 합치면 2100만이 됩니다. 나 이 경기도랑 서울이 너무 살기 힘들어. 나 다른 지역으로 갈래 해서 주변으로 빠지기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인구 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이동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전쟁은 없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기를 피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전근대 사회는 우리가 대체로 인구 이동을 살펴보게 되면 전쟁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전근대 사회에 이 정치적 갈등이나 수많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중국에서 한반도, 일본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에서의 인구 이동과 변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근대 사회는 대체로 전쟁이나 정치적 갈등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중국의 정치적 갈등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인구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제가 전에 한나라가 전한, 신나라, 후한 합쳐서 하나의 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후한이 만들어진 이 시기는 이 호족 연합 정권 성격을 가진 데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주변에 있는 황관이라든지 또는 외척들한테 기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자신들을 견제하지 않는 황제를 대신해서 각 지역에서 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농민들이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 같은 걸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황건적의 난,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환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십상시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결국에는 이 한나라가 22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한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후한이 분열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력 호족들이 나 저 농민 반란 내가 진압할게, 날 따르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등장한 세 개의 나라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삼국시대가 전개됩니다. 위, 초, 오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세 개 중에서 사실 위나라의 세력이 가장 컸고 한나라를 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국지, 원래 이름은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인데, 여기에 총나라에 등장하는 유비가 이 한나라의 자손이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띄워준 면도 있고, 그리고 인재를 등용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처럼 나왔지만, 세력 규모로 따지자면 위나라가 70, 총나라가 10, 오나라가 20, 또는 위나라 60, 오나라 30, 총나라 10, 요 정도의 세력 규모였기 때문에 사실 위나라를 정통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위나라가 선양을 받습니다. 220년에 후한의 마지막 황제로부터 이 조비라는 사람, 이 조비가 누구냐면 이 조조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선양받으로 해서 난 찬탈자가 아니야, 이 황제가 나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줬단 말이야 라면서 이 위나라가 이제 정통을 잇게 되는데, 이 위나라 이 조비 밑에 있었던 사마씨가 이 조비 집안을 몰아내고 권력을 다시 찬탈합니다. 그래서 위나라를 찬탈, 이 사마씨가 있는데, 이 당시에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사마의라는 사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조비의 아빠 조조 밑에 있었던 이 책사였죠. 그 사람의 자손인 이 사마염이 이 위나라를 몰아내고 진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한자로는 좀 달라요. 그 이전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는 좀 다릅니다. 요 진자를 쓰는데 진을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나라가 삼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요게 280년인데 요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를 뭐라 부르냐면 서진이라고 불러요. 서진. 그런데 요 서진을 만든 이 사마씨가 이 봉건제를 실시합니다. 봉건제. 근데 이 봉건제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우리는 주나라 때도 봤고 그리고 한나라 때도 봤습니다. 한나라 한고조가 군국제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봉건제 플러스 9년제였죠. 근데 봉건제에서 5초 7국의 난이라 해서 또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건제 실시로 다음 황제가 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팔왕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자체가 엄청나게 혼란해집니다. 이 사마씨가 이끌고 있는 진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죠. 그 말은 이 왕이 다툼으로 혼란이 발생하자보다 혼란해지자. 이때 이 만리장성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민족 또는 만리장성 넘어 서쪽에 살고 있었던 이민족들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인구이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치적인 이유 또는 전쟁에 의해서 이러한 인구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이자 만리장성 넘어서 만리장성 넘어의 이민족 침입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5개의 이 종족이 있습니다. 5개의 종족이라기보다는 5개의 민족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들을 오호라고 부르는데 이 오호는 전에 이 한나라에 의해서 쫓겨났었던 흉노 그리고 선비족 그리고 저족 달족 강족 이렇게 5개의 이 민족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진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진나라가 망하고 서진의 강남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가 건강이란 난징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 지금의 난징인 곳에. 그래서 동진을 건국하게 되는데 수도가 강남으로 갔지만 사실은 조금 대각선으로 동쪽으로 갔다 해가지고 동쪽이라 해서 동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진나라를 서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때가 316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북쪽에는 이 흉노, 선비, 저갈, 강족이 들어오면서 이 5개의 민족이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북과 강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강북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북지대라고 부릅니다. 화북. 그래서 이 강북에는 오호라는 이 이민족이 16개의 국가를 만들었다 해서 오호 16국이라고 부르고 강남에는 이 동진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나중에는 이 동진이 무너지면서 송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송나라 무너지고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렇게 변화하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요. 요 시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남쪽에 한족,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만든 국가, 북쪽에는 이민족이 만든 국가라고 해서 이 시기를 남북쪽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적 혼란이나 전쟁에 의해서 이민족의 침입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한족이 강남으로 이동하게 됐고 이 이민족이 강북에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변화가 뭐느냐? 이 동진이라는 나라가 강남에 만들어지면서 강남 개발이 촉진됩니다.
사실 그동안 한족이 만든 국가는 강북에 있었습니다. 물론 황허강이 있지만 기준을 양쯔강을 잡는다면 창장강 또는 장강을 잡는다면 장강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는 강남, 위로는 강북, 화북지대라고 부르는데 뭐 화북이라기보다는 이 화북은 중화북부라고 부르니까 화북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그래 화북이라고 둡시다. 이 강남 개발이 촉진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장강 이남으로는 국가가 거의 없었어요. 물론 옛날에 신석기에 허무도 문화가 등장했지만 이후에 국가다운 국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상나라라든지 즉 은나라, 주나라라든지 또는 진나라, 한나라 이런 국가들이 대체로 이 중원 지역이 있었단 말이죠. 황허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족이 강남으로 이주하게 되고 동진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강남 개발이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강남은 어떤 곳이냐? 매우 따뜻하고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쌀 농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으로 쫓겨간 동진도 못 먹고 못 살진 않습니다. 왜? 풍부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강남 개발이 촉진되면서 중국 대륙 전체가 조금씩 균형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의 정치적 갈등과 변화에 의한 이 진행 과정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한반도에서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인구 이동은 먼저 위만 조선의 성립을 볼 수 있는데 요 중국이 진나라로 통일되기 바로 전,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때 이 연나라에 지내고 있었던 이 고조선 출신의 사람들이 매우 고조선으로 많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위만을 총애한 고조선의 준왕이 이 1000명을 데리고 서쪽 경계를 지키겠는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고조선의 왕으로 취임하면서 위만의 자손들이 점점 조선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만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위만조선이 준왕을 쫓아보내면서 이 준왕의 남쪽 이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반도 남부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여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가 뭐냐면 고구려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고구려 건국신화 동명설화가 이 부여족의 동명설화랑 매우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여족 출신이었던 고주몽이 와가지고 만든 나라가 고구려죠. 그리고 또 고구려의 고주몽의 아들 비류어 온조가 내려가서 만든 나라가 백제의 건국 같은 것이 있었고 여기 하나 더 하면 이 낭랑군의 멸망으로 해서 여러분 그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108년에 무너지고 나서 한무제가 이 한반도 북부와 그리고 만주 쪽에 4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4개의 군을 설치해서 이 고조선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낭랑군이에요. 이 낭랑군이 313년에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중국인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한반도인들이 이주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중국의 우수한 문물을 많이 배워와 있었고 그래서 이 문물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로 가는데 대체로 어디로 가느냐? 백제와 가야가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낭랑군이 백제 가야랑 많이 이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한반도도 인구 이동에 의해서 많은 파급 효과와 발전이 있었고요. 셋째로는 일본 열도로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끝으로 일본 열도로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엄청 많이 건너갑니다. 한반도에서 삼국시대에 서로 이렇게 항쟁을 하다 보니까 삼국시대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야마토 정권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야마토 정권이 성립하고 발전하게 되는데, 이 삼국시대에 일본으로 간 사람 또는 가야인도 갑니다. 그 사람들을 도레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넘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건너온 외지인이라는 뜻인데, 이 도레인들에 의해 가지고 야마토 정권이 성립할 수 있었던 기반을 이제 마련해 줬고, 그리고 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은 문화가 전파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는 우수한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수한 걸 배워온 우리는 아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주변에서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저게 뭐지? 되게 좋은데?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하면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배우게 되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교류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 맞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만의 문화, 우리만의 문화, 쟤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비슷하겠죠. 저기서 배워왔고 우리가 배운 것을 또다시 또 전파하기도 했으니까 조금씩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2000년대, 2020년이죠. 지금 전 세계의 문화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러한 문화적인 흐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것을 배워왔다 해서 쟤네는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나라, 그런 인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기서 우리가 배운 문화를 우리가 고유의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이어간다면 그것은 우리만의 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이나 전쟁, 인구 이동에 의해서 그러한 문화가 전파됐고 전 세계가 조금씩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중국 지역에 이러한 이 강남으로 나누어진 남북조 시대,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이 삼국시대, 그리고 나중에는 통일되는 그러한 과정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야마토 정권을 넘어서 가지고 자신들만의 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헤이안 시대까지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